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1월 첫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3년 반 만에 마주 앉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を築くべく박근혜大統領と共に努力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처럼 구체적인 해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두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국정체제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교과서 제작의 실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편찬 기준은 필진 논의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패터슨은 완강히 부인하면서 리를 범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진실 가리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MW 차량이 정비 공장에서 차량 수리를 받고 달리던 중 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사고 차량이 지난 9월 주행 중 시동 꺼짐 우려 때문에 무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차종인데다 사흘 전에도 같은 차종의 BMW 차량이 주행 중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일시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이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화산재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발리 공항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도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도 정정이 불안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몰디브 말레섬과 아두섬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한일 정상이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뉴스 리뷰 그리고 생생 네트워크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정혜경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평일 오후 3시 20분에 방송되는 뉴스 1번지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1번지는 뉴스 종편 채널 등장 이후 가장 편성 변화가 컸던 오후 시간대 뉴스 경쟁의 천병인 프로그램입니다. KBS와 SBS 등 공중파 방송이 3년 전 편성 기조를 바꿔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이 시간대에 신설했을 만큼 오후 시간대는 그간 뉴스 시사에 소외된 시청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뉴스 관련 시청률이 폭증한 시간대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제작이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뉴스 1번지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종편 등 다른 채널과의 경쟁에서 뉴스 전문 채널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채널을 돌리면 언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정치 평론가들이 나오고 주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방송의 품격에선 앞서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큰 변별력을 느끼기 힘듭니다. 시청률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평론가보다는 연합뉴스TV가 개발한 고정 출연자가 등장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1번지가 다른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12.8 재보궐선거 등의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직장암과 대장암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고, 건국대 한 건물에서 원인 모를 집단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대거 발생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생활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제별로 보면 뉴스 1번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다른 채널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을 비교하면서 가십성의 화제거리 위주로 토론하기도 한 다른 채널들과 달리 연합뉴스TV는 정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28일에는 일본 전문가 교수가 나와서 주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9일에는 반대로 일본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나와서 일본 내 여론과 일본 측의 시각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전망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초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가 컸지만 최근에는 미일 관계가 강화되면서 거꾸로 한국 정부의 요청이 더 컸다는 것, 일본은 다시 TPP 등 협력의 필요성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악화된 자국 내 여론 회복 노력을 위해서 한일 간 정상회담이 필요해졌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수많은 외교 사안 중 하나일 뿐이며 특히 자민당 정권의 시각은 우리와 차이가 커서 일본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30일 대담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을 과도하게 언급하기보다 안보, 경제, 민간 교류에서 협력과 실익을 챙기면서 과거사 문제는 명확히 선을 긋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전망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한일 관계,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담 시리즈가 됐습니다. 2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햄과 소시지를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보고가 나간 이후에 소비자들의 공포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후의 보도는 현재 수준의 가공육 섭취는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그리고 가공육협회의 판매 옹호적인 입장, 혹은 가정의학과 교수가 나와서 과도한 육류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단발적인 토론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의사나 영양학자, 또 판매업자, 소비자, 정책 결정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면서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사 토크가 더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국대에서 발생한 집단 호흡기 질환 발병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과 진단 토크는 충분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감과 악몽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는 계속 원인을 아직 몰라서 불안이 확산된다. 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특히 걱정된다.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능동 감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배경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보도 분량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뉴스는 적은 편이었고 대체로 발병과 불안감 확산을 우려하는 단순한 전달 뉴스들이어서 언론의 의제 설정과 심층 보도, 바람직한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28일에는 연합뉴스TV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인의 딸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중년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성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신상 공개 조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술과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되고 피해자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특종 취재 보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후속 토론과 진단은 30일이 돼서야 비로소 방송이 됐습니다. 변호사와 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토론의 자리였는데요. 단독 보도 이후 심층 진단과 보도가 발빠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1번지는 가장 치열한 뉴스 경쟁 시간대에 편성된 만큼 시청률과 공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뉴스 전문 채널의 자존심을 걸고 종편의 시사 토크와는 격이 다른 배타적인 콘텐츠와 출연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정혜경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리뷰와 생생 네트워크 그리고 트렌드 지금 여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연합뉴스TV의 메인 뉴스인 뉴스 리뷰의 오늘 생각 코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기자나 평론가 위주의 뉴스 진행에서 시청자, 수용자가 주체가 되는 장면 전환이 주목할 만한 코너입니다. 물론 다른 종편 등에도 비슷한 코너가 있긴 하지만 오늘 생각 코너는 주제 선정이나 의견 개진에 깊이 있어 더욱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송 뉴스에선 드물게 쌍방향 소통의 의미를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수능 시험이나 대법원 윤일병 사건 판결, 건국대 의문의 집단 폐렴 사건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 뉴스 외에도 화제의 인물 뉴스나 따뜻한 미담 소식을 주제로 한 시청자 의견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서울 수도권 외에 지방 시청자 출연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녁 6시대 생생 네트워크에 고정 편성되는 클릭 전국은 지금은 전국 각 지역의 소식을 지역 신문 보도를 통해 간추려 전달하는 이른바 뉴스 다이제스트 형식의 코너입니다. 전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지역 주재 기자들의 도움 속에 상당히 많은 품을 팔아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의 강점 중 하나는 연합뉴스의 전국 취재망과 전 세계 특파원망의 활용인데요. 그중에도 전국 뉴스에선 탁월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이런 연합뉴스TV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도 시청자에게 쉽고 간결하게 지역 뉴스를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민재 아나운서의 진행도 깔끔한 편이고 지역신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편집 능력도 높이 살만합니다. 이런 코너는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비단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우리 방송 뉴스들은 어느 순간부터 수도권 위주의 뉴스 보도에 치중하고 지방 뉴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흥미 위주의 일부 사건 기사를 제외하면 지역 문제는 중앙 방송 뉴스에선 실종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춘천 등지에서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더 많은 보도 할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나 시사 토크 위주의 연합뉴스TV에서 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방영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입니다. 주말용으로 기획된 세미 다큐 내지는 교양 기획 프로그램인데요. 뉴스 채널에선 보기 힘든 구성인데다 공중파 방송에서 본 듯한 그리고 들은 듯한 친숙한 분위기의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카페의 변신, 간식의 모든 것, 요즘 결혼 풍속도 등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먹거리와 가을 풍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문들이 내놓는 주말 매거진을 연상시키는 포맷인데요.
여행이나 쇼핑, 요리와 같은 가벼운 일상 얘기를 주말 편성으로 소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루는 소재나 완성도에 있어서 공중파 방송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집니다. 주말에는 뉴스 이외에 이런 연성 기획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연합뉴스TV 방송사 이미지에 맞는 고품격 콘텐츠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 리뷰와 생생네트워크 그리고 트렌드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모니를 살펴본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황세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모니를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삼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사회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한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꼈는데요.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31일에 방송된 하모니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하모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송에서는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집을 꿈꾸는 장수 삼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모니 주거 개선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왕혜영 씨와 삼남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잔잔한 내레이션과 배경화면이 잘 어우러져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여주었고 지난 이야기를 통해 예전 방송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 두 개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는 괜찮았는데 돈 버는 애들 키우느라고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됐어요. 프로그램 중간중간 삼남매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하는 장면이 있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전체적인 구성도 좋았습니다. 또한 중반부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남과 하루 일과를 끝낸 후 막내딸과 함께 소소하게 주고받는 모녀의 대화 등 삼남매의 일상적인 모습 또한 시청자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삼남매 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솔루션 단원들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가을하고 봄이 동시에 개나리가 똑같이 폈네. 이 집은 이제 커피는 봄이 왔다는 거야. 이 장면에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시키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돼 좋았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생하게 집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수공사가 끝난 후 변화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장면 구도로 보여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가 끝난 후에는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방도 생겼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뭐든지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해야죠. 특히 방이 없어 함께 생활을 해야 했던 둘째와 막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머니 왕혜영 씨의 건강 문제까지 솔루션으로 해결해줘 프로그램의 의도와 잘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왕혜영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단란하게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올 때로 됐잖아. 이제 고사해야지. 마지막에 삼남매 가족이 행복을 기원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프로그램의 의도와 잘 맞아 방송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감동을 더했습니다. 하모니를 살펴본 황세원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규정한 WHO의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는 연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공육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언론 역시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보도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우리 언론이 가공육 발암 논란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설명드린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이제 분류했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에는 이제 담배나 성면 같은 유해물질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같은 군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 우리 언론은 우선 그 먹을거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그 반응을 전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후폭풍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식재료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식품들이 이제 발암물질로 분류됐으니 관련 업체는 물론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고, 더 나아가 혼란이 극심해지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들 식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WHO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극단적인 깊이보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식품의 유해성 논란은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정리해서 새롭게 이슈화했을 뿐이다라고 보도하면서 그래도 1군으로 지정한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걸리는 대목이 매일 이제 50g의 가공육을 먹었을 때 대장암이 발병될 확률이 18%로 높아진다는 부분인데요. 육류나 가공육 섭취가 많은 뭐 미국이나 독일, 호주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반박 자료를 내고 있고, 또 이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공육 소비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걱정할 거리가 안 되고, 네. 또 암과 연관성을 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뒤늦게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섭취량으로 봤을 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WHO의 명쾌하지 않은 발표 내용과 그리고 이들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그대로 이제 전함으로써 전문적인 그 건강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과잉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참 뭐 몸에 안 좋다, 그렇지 않다, 뭐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런 보도들이 동시에 쏟아지다 보니까 참 네.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이런 보도 태도가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그 WHO의 발표에 대해서 예. 우선 그 가공육 업체와 또 소비량이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요. 네. 우리 언론도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을 출연시켜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학자나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험도와 그리고 일반 대중이 느끼는 위험도에는 분명히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이 이제 즉각적이면서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재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언론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 오히려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가공육 발암 논란과 관련해서도 WHO의 1군 분류를 가공육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이 소통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특히 이런 과학적 논란이 있는 정보에 있어서는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사회적 불안과 이로 인한 손실이 또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본이 있어야지 그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게 될 텐데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뭐 과학적으로 심층 보도 접근을 하거나 뭐 검증하는 그런 뉴스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 불확실한 정보는 사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보도에 있어서 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상관관계를 이 인과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가공육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요소가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마치 가공육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인과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암물질과 그 발암 가능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극적인 제목이라든지 지나친 인과관계를 설정하다 보면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학적 연구와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가 나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발표를 문자 그대로 소비자들이 과신하거나 또 맹신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 자체를 이슈화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어떤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면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게 만들 것인가, 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떤 표현을 쓸지에도 참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우리 언론들이 관련 소식에 접근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뭐 그동안 과학적 검증이 없는 그런 선정적인 보도는 일시적인 공포감만 유발하고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독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는 또 과잉 보도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종을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전해서 특정 업체가 문을 닫거나 또 관련 업체 전체가 직격탄을 맞는 일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잉 보도의 경우는 또 그 정정 보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으로 들 수 있는데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숫자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거나 또 분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만 제공할 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나 이제 관련 보도를 다룰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보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쯤 그 세대별 섭취량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조리법 같은 대안 마련 등 실질적인 정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outcome of this evaluation is that the working group concluded that consumption of processed meat is carcinogenic to humans, and this was based primarily on strong evidence that consumption of processed meat causes colorectal cancer. 이번 IARC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일뿐 그 가공육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그리고 쓰레기 만두 사태를 되짚어보면 먹거리 관련 보도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언론은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